인도가 파키스탄의 핵시설을 공격했다는 건 원자력 발전소를 때렸다는 게 아니고 핵무기를 보관하는 저장고라든지 핵무기를 투발하기 위해서는 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발사 시설들이나 발사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하고 또 그런 걸 투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군 기지를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 인도가 몇백 킬로 밖에서 장거리 고정밀 운용 무기를 가지고 핵시설들을 다 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핵무기가 재래식 폭탄에 맞으면 부서지니까 핵물질이 누출되겠죠. 지금 핵물질이 누출돼 가지고 파키스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억지력이 무력화된 거예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 내가 한번 쓰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수백만 사망 가능성을 이야기했거든요. 핵전쟁의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했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죠. 인도와 중국은 앙숙이에요. 중국이 핵을 개발하니까 저 핵 우리한테 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인도가 개발을 한 거예요.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는데 파키스탄이 매우 필요하고 파키스탄은 인도를 견제하는데 중국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제 전략적 접합점이 자칫 확장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가거든요.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한 경우가 없죠. 트럼프의 중재로 인도 파키스탄이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휴전 카드를 꺼내게 된 걸까요? 예, 그거는 이제 알려면은 지금 이 공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파키스탄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거든요. 핵시설을 공격했다는 건 원자력 발전소를 때렸다는 게 아니고 핵무기를 보관하는 저장고라든지 거길 이제 핵무기를 투발하기 위해서는 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발사 시설들이나 발사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하고 또 그런 걸 투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공군 기지를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장소가 어딘가 하니까 키리나 힐스라는 데요. 인도 말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알파벳이 좀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군사 작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키스탄 내에 있는 테러 조직들의 시설들을 9군데를 폭격한 것이고요. 그게 다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운데 보면은 파란색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위치를 대략 짐작해 가지고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 파란색 동그라미보다 약간 서쪽이나 약간 동쪽일 수 있습니다. 대략 그 부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지도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요가 뭔가 하니까 파키스탄의 핵 무기를 저장하고 운용하는 체계를 무력화하는 전략적 타격을 한 것인데요. 파키스탄이 계속 파키스탄의 개념이 핵 선제 공격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인도는 선제 공격을 안 해요. 핵 공격을 받으면 때린다 이런 건데 선제 공격이 교류에 있고 하다 보니까 걸핏하면 핵무기 쏘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되게 신경 쓰이죠. 인도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을 때리는데 핵무기를 직접 공격을 한다기보다 핵 저장 시설이나 이런 걸 이제 파괴해서 당장 그걸 가지고 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작전이 독특하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은 우리도 뭐 북한이나 뭐 다른 나라가 핵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면 뭐 꼭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좋을 겁니다. 작전 지역은 세 군데 있습니다. 이제 키라나 힐즈라는 데고요. 여기가 이제 핵무기 저장소고 이제 여러 좀 이제 좀 높은 이제 그 산악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제 숨기기가 되게 좋죠. 때리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옆에 이제 사가이 힐즈라는 곳이 이제 발로치스탄이라는 데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살고다 이제 공군 기지에 활주로 두고 이렇게 세 군데를 때렸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로 이제 외곽 방어막을 무력화해야 되니까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브라모스라는 이제 순항 미사일 가지고 이제 외곽 방어망을 무력화했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 미사일이 굉장히 빠르고 정밀하기 때문에 외곽의 방공 시스템이나 초기 탐지망을 대체로 파괴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내부에 이제 벙커가 있지 않습니까? 벙커 안에 이제 핵 시설이 있을 건데 핵 그 저장고가 있을 건데 벙커 바스트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벙커 바스트로 때리기 전에 먼저 맞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주변을 제압하는 거고요. 그래서 1단계는 브라모스란 걸 가지고 했습니다. 브라모스는 이게 러시아하고 인도의 합작이건데요. 제가 한 말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제거가 되고 나면 심층 타겟을 이제 벙커버스터를 떨어야 되는데 스파이스라는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때립니다. 벙커버스터는 뭐 이 지하 50m, 100m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대부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몇 층으로 지하가 있으면 거기에 지하가 있고 공간이 있고 이제 격벽이 있고 공간이 있고 격벽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기가 때리고 지나갈 때 아주 강한 데를 뚫으면은 뚫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빈 공간을 뚫을 때는 쑥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 시간 차이를 다 적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제 몇 미터에서 터진다 이렇게 신관을 그렇게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그렇게 뭐 엄청 공학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한 거니까 좀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을 계산하는 신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모든 벙커버스터가 같은 방식의 신관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은 50m는 최소한 관통을 하고 이 몇 미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벽의 두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건 관통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 통과하기 전까지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다 통과한 다음에 저에서 폭발하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고 표적은 이제 핵탄두 저장고나 지휘 통제 벙커. 지휘 통제 벙커는 이제 전쟁이 나면은 두드려 맞으면 지휘 통제가 안 되니까 다 이제 그 굴속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어느 나라는 할 거 없이. 그래서 이제 그걸 때릴 수 있으려면 굉장히 이제 뭐 굉장히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걸 뚫는 게 벙커버스터라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심층 표적을 타개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제 그 다음에 공군 기지나 옆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수 시설 근처에 이제 때리는데 이게 굉장히 강화되기도 하고 또 공군 기지 같은 활주로 좀 벗어나 버리면은 그냥 옆에 빈 공간에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비행기가 오갈 수 있으니까 그건 사실 정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형 공산 오차라 그러는데 그 정밀도가 1m 이내의 정밀도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다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이제 이게 단순 보복이 아니고 핵 억제 체제에 대해서 정밀한 전략을 공격을 했고 이걸 좀 과시했다. 그래서 약간 보여주기식 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몇백 킬로 밖에서 장거리 고정밀 운용 무기를 가지고 핵 시설들을 다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계속 파키스탄에서 핵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건 이제 국제사회에 이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좀 결단력이 있다 볼 수 있죠. 요 자세히 보시면 파키스탄의 핵시설이 이렇습니다. 핵시설이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왼쪽에 표가 있는데 한 15군데, 16군데쯤 되는데 이게 시설들이 뭐 핵 발전소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핵시설이라 할 수는 좀 없죠. 우리가 핵무기 저장고라 그러면은 연구시설이나 이런 데는 농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핵 폐기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관 이제 핵 무기를 저장하는 저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보라색에 있는 것이고요. 그 시설을 제가 확대해가지고 여기 왼쪽에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그 연구용 그 원자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연료를 생산하는데 그 등등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를 때린 겁니다. 보시면 보다 상세한 지도인데요. 여기 지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JJAMWALI.in이라는 여기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다 읽어보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짧은 시간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 가셔서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인도의 언론 한 10군데 정도 보면은 대부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때린 장소는 왼쪽에 이제 히트1, 히트2라는 요 별표 있는 데를 두 군데를 때렸고요. 여기가 키라나 힐즈라는 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설이 있는 거고 밑에서 보면 굉장히 높죠. 높은 데니까 이 안에 이제 그 땅에 그 산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 있으니까 때려도 이제 잘 안 들어오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대로 돼 있다고 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때리고 나서 구름이 올라오는 게 좀 보이죠. 멀리서 이렇게 누가 찍은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 해놨는데 이런 거고요. 실제로 이거 때린 건 맞고요. 요거 지리적인 환경을 좀 보면은 이제 사르고다라는 그 도시에 이제 공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키라나 힐스에 있는 무기를 적재해 가지고 뭐 항공기에 싣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텔이라 해서 발사대를 할 수 있는 공군기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하기도 하고, 핵무기를 그 보관하기도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키라나 힐스라는 게 그 하는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몇 군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의 핵무기의 뭐라 그럴까요? 뭐 보고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핵시설 중에 제일 알짜배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부분 다 있다. 물론 몇 군데 분산해 해놨지만 그렇게 있고, 여기서 때릴 수 있고 여기서 또 지휘 통제도 한다 생각하시면은 여기를 건드리는 게 이제 파키스탄한테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중앙 변기창이나 탄약창이나 핵 비축 기술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조금 한 50km 떨어진 곳에 쿠샤브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그 핵 연료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사르고다 공군기지는 이제 핵 운반 플랫폼 F-16으로 때릴 때는 저기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가깝습니다. 구글 맵으로 찾아봐도 이렇게 얼마 안 가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맨 밑에 삼각형이 이 세 군데 기지가 있는데, 공군기지하고는 이 키라나 힐즈하고는 오른쪽에 그 짧은 변이 있는 정도 10km도 채 안 되는 거리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컴플렉스를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공격한 무기가 브라모스라는 무기인데요. 그 브라모스라는 무기는 이제 브라마푸트라라는 인도의 강이 있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쪽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방글라데시 쪽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인도의 강인데, 인도의 굉장히 젖줄이죠. 그런 방글라데시는 그 강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 정도로 그렇고요. 어쨌든 인도의 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코바 강이고, 그 두 강을 합친 겁니다. 브라모스라는 뜻이. 그래서 러시아하고 인도가 생산했는데, 본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P-800 오닉스라는 오닉스입니다. 오닉스를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그게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건 아닙니다. 뭐 그냥 음속 뭐에 준하는 그런 속도고요. 공중 발사, 대함, 지대지, 잠수함 이런 거 하니까 우리 하품 미사일하고 비슷한 뭐 그런 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제 성능이 뛰어나고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이걸 이제 인도하고 같이 생산했어. 인도하고 러시아의 합작 범위를 만들어 가지고 인도가 한 60% 정도 되고 러시아가 한 40% 되게 하고,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하고 인도가 생산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도하고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 그 동반자, 그러니까 상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또 필리핀에 판매했습니다. 3년 전에 판매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이걸 살려 그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 왼쪽에 헤드라인을 보시면 어떻게 브라모스 미사일이 이제로 공격해가지고 파키스탄이 휴전 협정에 동의하겠나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는 각자 자기 좋게 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인도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파키스탄이 원해서 한 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지금 이 공격을 이해하셔야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파키스탄이 먼저 핵무기를 이동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은 위성이 있으니까 그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미 이제 4월 23일 날 그 테러가 났을 때부터 여기가 조짐이 이상하니까 여기에 이제 키올 위성 같은 거 많이 보내가지고 이제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당연히 탐지할 수 있는 시점이나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사일로에서 쏘는 게 아니고 텔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트럭에서 싣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핵무기를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걸 보고 인도가 이제 그걸 동시에 탐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인접 국가의 핵시설이니까 모든 자산을 가지고 핵무기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고 이제 파키스탄에 아까 말씀드린 키라나 힐즈가 하나의 모기지니까 거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거예요. 그거를 무기를 파괴하거나 폭발시킬 목적은 아니고요. 파키스탄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때리겠다. 그걸 진짜 때리면 약간 좀 커지는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핵무기를 직접 때려도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이제 어떤 상태인가 재래식 무기로 때린다고 해서 보통 폭약처럼 터지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물질이 서브 크리티컬 상태로 늘 있다가 격발을 시키면은 이제 크리티컬 상태가 돼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치가 아니면 다른 걸로 때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지만은 그 대신에 핵무기가 재래식 폭탄에 맞으면 핵무기가 뭐 부서지니까 핵물질이 누출되겠죠. 지금 핵물질이 누출돼 가지고 파키스탄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약간 공황 상태가 돼가 직접 개입을 해야겠다. 지금 이 정도 되면 파키스탄이 때리려 하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급히 막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일단 핵 안보 위협이고요. 이게 방사능 누출도 되고 이제 국제적인 우려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요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미국이 왜 했느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키라냐 힐뿐만 아니고 칸 기지나 시도 통제 시설을 지휘 통제 시설을 이제 타격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나니까 이게 위기가 엄청 고조됐거는 걸 알고 만약에 이제 때리고 나면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니까 즉각적으로 보복할 것이다 파키스탄이. 그래서 미국이 상황 통제가 불가능하기 직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미국이 우려한 것은 자기 자포자기식으로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파키스탄은 좀 있어요. 파키스탄은 약간 좀 합리성을 좀 넘어가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이슬람계에서는 유일하게 핵무기 보유 국가거든요. 그 프라이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핵을 쓰겠다고 입에 좀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고 파키스탄 또 민주주의처럼 돼 있지만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전임 대통령도 지금 군부 뭐 여러 가지 쫓겨나가지고 지금 물러나가 있고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통제도 하고 있는데 또 중국하고도 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여기 오면 외교가 굉장히 이상한데 트럼프가 오른쪽에 있는 제가 그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그 트윗한 것을 제가 그 빨간 줄만 보시면 됩니다. Millions of good and innocent people. 그러니까 수백만 생명 위협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 이게 이제 핵 이야기죠. 보통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3년간 전쟁해도 뭐 수십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수백만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같은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가 일관성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핵무기인 게 틀림이 없다. 그래서 왜 직접 휴전을 발표를 했느냐? 요 질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키라나일즈 핵시설 타격 후에 방사능 누출 정황이 퍼지면서 방사능이 누출되니까 이제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사람들을 다 소개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파키스탄도 이제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뭔가 보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 두 나라는 탄생 때부터 이때까지 싸우는 나라니까 핵위기로 확산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게 이제 만약 핵전쟁이 퍼지면 이제 이 세계가 걷잡을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미국이 인도의 작전을 사후에 파악하고 나서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복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의 핵 안보 통제 체계하고 국제 신뢰 유지 차원에서 신속한 휴전 조율이 필요했다고 보고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자기의 외교적 성과도 이제 과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동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했겠죠. 결론적으로 이거는 외교 행위라기보다 긴급 봉합용 유익이 봉합용 긴급 개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전략가 드바샤도 휴전이 아니라 미국 압력에 의한 일시적 봉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급하게 발표한 이유가 더 큰 위험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닐까요? 예, 전략 드바샤는 거의 인도의 뭐 고위 전략가죠.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이 휴전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일시적 봉합을 했다. 이번에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죠. 이분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 그 예능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이 자발적인 평화 과정의 산물이 아니고 외부 강국의 개입에 따른 강제 중단인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말 자체가 거의 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휴전 발표가 급했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일단 방사능 누출이 된 겁니다. 이 세 군데 시설을 타격한 후에
이제 방사능 누출이 된 거죠. 방사능 누출이 됐다는 걸 어째 이야기하면 파키스탄이 핵 관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방사능 누출된다는 것은 사실 허술하게 지어놨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핵시설을 핵무기를 특히 하려면은 핵무기는 뭐 테러 집단에 와서 뺏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시설은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그 핵 확산을 막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핵 확산을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만약 국제사회가 뭐 투표를 한다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나름 관리를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북한만 가도 좀 달라지죠. 그리고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중동으로 가면은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미국에 터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관리 자체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막는 것이거든요. 물론 막힌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쉽고 그렇지만은 이제 핵 관리라는 게 이제 핵이라는 게 뭐 한번 쓰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파키스탄이 이 정도로 관리했다는 것은 그 순항 미사일 한 대 맞고 뭐 이렇게 방사능이 누출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 인도도 때릴 때 방사능 누출 시키려 한 게 아니고 그 주위에 때려서 이제 신용만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 했다는 것은 벌써 파키스탄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구나. 일단 전쟁부터 막아야 되겠다. 이걸 제대로 관리 못하는 집단 같으면 쏘는 것도 멋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파키스탄이 완전히 조립된 핵무기를 가지고 이걸 지금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은 거고 트럼프가 이제 휴전 카드를 가지고 정무 흐름을 일단 차단하고 정세 통제권을 확보하고 더 이상 밖에 이제 뉴스가 안 나가게 막았을 거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핵 사고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위기 통제 목적이 가장 크지 않나. 그래서 일단 빨리 발표하고 아마 뭐 그냥 그 세부적인 것은 밑에 관료들이 하고 일단 큰 차원에서 그 지도부끼리 이야기를 끝낸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키스탄이 과거에도 휴전 뒤 재도발을 반복해왔다는 점인데요. 지금의 휴전도 결국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예, 이거는 누가 봐도 뭐 휴전이 오래 깨질 가능성이 높은지는 모르지만 오래 유지되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갈라진 이유로 두 나라가 영국 식민지에서 파키스탄보다 이제 이 인도가 하루 늦게 독립됐는데 인도가 8월 15일, 파키스탄이 8월 14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때까지 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가 핵 개발을 하고 나서 파키스탄이 이제 한 25년쯤 후에 핵 개발을 했는데 그동안에 파키스탄은 절치부심하면서 인도 핵 막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그게 되게 크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되게 힘든 걸로 보는 거고 대부분 뭐 싸우다가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만두고 이런 건 많아서도 진정으로 뭐 이렇게 화해하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도 공식적으로는 보복 자제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나라를 가른 게 이제 LOC라 라인 오브 컨트롤이라 통제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국경도 카시미르 지역에서 분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선상에서는 포격 재개 등의 이제 보복 조짐도 보이고 그래서 뭐 우리 누리꾼들이 또 중국제 포하고 우리 K9하고 붙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은 그 전쟁에 죽을 지경인데 우리는 또 재밌게 그렇게 하죠. 약간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약간 우리한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쪽에는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내부 불안이나 뭐 이런 정보전이나 이런 또 비대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휴전 틈새를 노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국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막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남 일이라 주장하고 이렇게 해도 뭐 증명할 방법도 별로 없고 뭐 이런 모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자기 개인들이만 그렇겠지만 각자가 또 정치권의 권력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뭐 것도 있고 어떤 자기 그 팩션이라고 그러죠. 도당들의 어떤 압력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파키스탄은 추가 공격하면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보복을 자제하겠다 해놓고 만약에 때리면 내가 하겠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하죠? 뭘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즉 때리겠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테러 또 조사도 안 됐거든요. 그 민간인 테러였던 것도 그 상황에서도 이미 뭐 테러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서로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 휴전이지 아까처럼 이제 폭풍전의 고요로 뭐 봐야 되고 그런 전환될 위험이 아주 높은 상태로 봅니다. 그게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더 걱정되는 건 양국이 공격 보복을 반복하는 에스컬레이션 구조입니다. 만약 이번에 또 충돌한다면 진짜 핵전쟁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 에스컬레이션 레더라고 보통 그거 이제 그 분쟁을 확산하는 그 사다리라 그러는데 여기에 무기 체계가 굉장히 많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분부터 내가 10개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5개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한 번 활동 난 2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놓치지 않고 다이얼을 조금씩 했어도 내가 내 자존심 안 상하고 화낼 만큼 화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라 그럽니다. 분쟁 확산을 내가 압도하는 거죠. 수단이 많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소총하고 그다음 핵무기밖에 없으면은 소총으로 안 되면 그다음 핵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산이 빨리 되는 거죠. 이 두 나라가 뭐 되게 많은 것 같아도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확산이 쉽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핵전쟁 자체의 가능성은 극도로 낮습니다. 그건 공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전략 핵을 억제하는 시스템도 일단 불안함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저런 정도로 보관하고 있으면은 인도가 직접 때리려고 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직접 때리려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보통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대충 근처에 때렸는데 이제 방사능이 누출됐다 이거는 뭔가 중요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관리가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죠. 뭐 핵 폐기 시설일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방패장 같은 거 저준위 옷까지 뭐 장갑 이런 거 하는 것도 지금 방패장 것을 가지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좀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인도가 사실 그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억지력이 사실 무력화된 거예요.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인도가 언제든 때려가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 내가 한번 쓰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껴봐야 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계기가 되면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핵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핵전쟁은 마지막에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쓰겠다고 이번에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 이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파키스탄이 지금 쏠려 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 우려를 좀 표명한 것도 있고 하니까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수백만 사망 가능성을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수백만이란 게 단위가 100만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막 과정도 많이 하는데 10배씩 과정은 안 해요. 보면은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 방위비 할 때도 뭐 이제 50억 불 이야기했죠. 우리가 뭐 이제 1조 정도 될까 말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랬고 뭐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할 때도 1,750억 불이었는데 3,500불로 2배까지 정도는 했는데 그건 뭐 이제 트럼프의 나름 논리가 있을 겁니다. 그게 황당한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뭐 그런데 이게 수백만 명이라는 것은 수십만 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 핵전쟁의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했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죠. 안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큰 전쟁이 일어나도 몇 년째 뭐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100일 넘었는데도 계속 협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뭘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는 걸로 봐서 실제로 핵을 쓸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은 핵전쟁 문턱까지 접근한 위기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보고 있고요. 네. 휴전을 유지하려면 양국이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데 이번엔 인도가 테러는 전쟁이라며 파키스탄에 빠져나갈 구멍조차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평화적 출구 찾기가 가능할까요?
지금은 출구 전략이 없어 보이죠. 출구 전략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테러를 전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규정 자체를 물러서지 않은 이상은 평화적 타입 자체가 없거든요. 테러 일어난 게 전쟁 행위라 보고 난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상. 파키스탄은 이제 핵심 군사 시설을 이제 두드려 맞았으니까 체면상 또 물러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번째를 깊숙이 한 개 주고받고 나서 멈추자 이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출구 전략 자체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도 여기서 확실히 자기들이 이걸 중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립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우리가 계산기획이라고 그래요. 계산기획이요. 그걸 이제 수행하고 있는 거고, 이제 지금 미국은 지금 여기서 뭐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중재를 나섰는데, 중국도 뭐 그냥 원칙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파키스탄 제 항공기가 뭐 라파를 쓰러뜨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안 해요. 누리꾼들은 뭐 저끼리 이야기하는데 누리꾼들은 걷다 치고 뭐 공식적으로는 일체 이야기 안 하거든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양측이 자력으로 출구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누가 또 가운데 3자가 같이 들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도 없어요. 할 만한 사람이 지금 러시아밖에 없는 상황인데 러시아하고 파키스탄은 또 관계가 또 그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압력이 없고 유일하게 미국이 양쪽 다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선 건 맞아요. 나선 건 맞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이 깊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이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아주 가만히 오래 만약에 관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퇴화를 한다. 그래 이걸 제가 이제 불안한 정지 상태다. 그러니까 지난 5년 그때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47년입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런 두 나라가 영국으로 독립하고부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가다가 뭐 그 사이에 3차례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뭐 그냥 더 이상 지금 다시 옛날 일로 화내기는 힘들 정도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연식으로 퇴하는 그런 가능성이지 그냥 나가가지고 정상하고 악수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일단 되게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J-10이라는 중국 기종인데 라팔은 지금 아마 계산해 보면 한국 돈으로 대당 1,500억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중국 거는 지금 300억 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5분의 1. 그러니까 뭐 5분의 1, 6분의 1 가격으로. 그러니까 라팔 한 대면 5대, 6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겼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고 특집 방송까지 했어요. 아, 진짜요? J-10이 얼마나 우수한 비행기인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실전에서 못 써봤거든요. 파키스탄은 최근 수년간 주요 무기를 전부 중국에서 구입을 합니다. 한 80% 이상을 중국에서 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J-10 파키스탄에 26대인가를 아마 수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외 실전에서 처음 해보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뿌듯하겠죠. 네. 물론 이제 정말 뭐 1대1로 붙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분의 1, 6분의 1의 가격으로 유럽의 프랑스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몇 개 팬텀이나 랩탑이나 이런 최첨단 F-35 뭐 이런 거 빼고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라팔 전투기를 이렇게 격추를 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아니 우리 기술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무기의 성능을 과시한다는 건 무기 수출과가 연관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게닝도 되는 거예요. 싼 가격으로 훨씬 5-6배 비싼 거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 좋은 예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CCTV에서 특수 제작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냈을 정도니까 상당히 뭐 고무돼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둘만의 싸움은 아니다. 뭐 하마스 뒤에는 또 이란이 있고 이란은
미국과 적대하고 있고 막 이제 이런 것들처럼 인도와 중국은 원래요 앙숙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 앙숙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앙숙이고 사실은 중국이 핵을 개발하니까 저 핵 우리한테 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인도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개발하니까 또 인도의 앙숙인 파키스탄이 저거 우리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끌어들이고 호주, 일본, 미국 이렇게 해갖고 만든 게 쿼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본, 호주, 미국은 같이 잘 가는데 인도는 또 잘 안 가요. 사실은 인도는 러시아하고 또 친합니다. 아, 네. 러시아하고 또 친하죠. 왜냐하면 인도는 파키스탄과 앙숙이고 미국은 파키스탄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서로 카슈미르 고원 뭐 지리책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네. 거기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거고 거기는 세 지역이 걸려 있거든요. 인도령이 있고 중국령도 있고 파키스탄령도 있어요. 근데 이 세 나라가 영토를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싸우는데 특히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파키스탄과 회랑, 이 회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통로라는 뜻이에요. 중파키스탄 회랑 건설에 합의를 했거든요. 지금 중국도 석유를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일부는 파이프라인으로 뭐 오는 것도 있지만 주로 바다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말레카를 거쳐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허들이 많잖아요. 말레카 해역 같은 데는 특히 또 미국의 해군력이 장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남중국해는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파키스탄하고 회랑을 만들면 중동까지 그냥 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건설을 하고 파키스탄의 과달라항이라는 데를 이제 건설해주고 그거를 또 항구로 쓸 수 있잖아요. 자기네가.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앙숙인데 중국과 인도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중국은 파키스탄을 밀어주면서 1대1로를 하는 거고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쿼드라는 걸 만들어서 또 중국과 인도의 그 속성을 이용해서 인도를 또 일부는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인도가 러시아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너희도 빨리 동참해라고 그럴 때 인도는 우리는 중립이다. 전 세계가 러시아를 성토하는데도 안 했던 만큼 안 했을 만큼 모디 총리가 또 이제 인도는 러시아하고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더라도 어쨌든 중국을 1대1로를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축이잖아요. 쿼드라는 게. 이 쿼드가 못 믿어서 오커스를 만든 거예요. 영국, 호주, 미국이. 이건 이제 군사 조직처럼 네. 요거는 사실 4개국 협의회, 정상협의회의 성격이 강하죠. 어쨌든 이게 미국 쪽에 있으면서 기능을 하게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도 파키스탄의 배후에는 미중 간의 대리전의 성격을 띠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키스탄은 중국이랑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하셨잖아요. 파키스탄 외무부 장관 이샤크 다르가 최근에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뭐 무슨 얘기한 건가요? 협력 의지를 강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국과 파키스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대1로 회랑 건설, 그다음에 도로 건설, 항만 건설 이런 것들을 중국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거의 핵심은 인도 견제란 말이에요. 근데 인도는 말씀드린 대로 쿼드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인도가 이 쿼드에 적극적인 협조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는데 파키스탄이 매우 필요하고 파키스탄은 인도를 견제하는데 중국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제 전략적 접합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그 이제 충돌이 났잖아요. 충돌이 나서 이제 인도가 파키스탄을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이래서 정말 일촉즉발의 전면전까지 갈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또 일부 중재를 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가능면은 니네 둘 다한테 안 좋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득하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중재 역할을 또 약간 자임하고 나서면서 어쨌든 지금은 일단 소강 상태로 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 핵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라는 게 우발적 성격도 강하고 막 이러다가 이게 자칫 확장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가거든요. 물론 이제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한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방 교환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고 그래서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저 위력을 아니까. 그리고 확증 편향이 있죠. 저건 터지면 다 망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의 충돌로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피해 또는 후폭풍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더 이상 확장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파키스탄은 인도와 대적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힘이 중국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외교장관끼리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상호 협력 그리고 이게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얘기하는 거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전쟁 억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준비가 잘 돼 있고 군사력이 막강하면 쉽게 도발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중국은 또 지속적으로 무기를 또 팔 수도 있고 참고로 우리 K9 자주포는 또 인도에서 많이 사갔잖아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포격전을 많이 합니다. 국경을 둘러싸고 그럴 때마다 뭐 가끔 K9 자주포가 공을 세웠다라든지 중국산 자주포 다 깨뜨렸다 막 이런 거 깨졌다 뭐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이 서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항상 이제 중국에도 머리 아픈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런 데랑 그게 연결이 돼 있는 데거든요. 이 카슈미르가. 그리고 여기가요. 이제 산 고원이고 꼭대기에 있으니까 수원 발원지예요. 겐지스강 이런 거에 발원지잖아요. 그러면 물길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그걸 내가 잠그면 너네 다 죽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뭐 농업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니까.